고른 치아를 가진 사람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아 교정, 부종교합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이분들도 치아 교정을 했다고 하는군요. 랭킹으로 만나보시죠. 날이 갈수록 미모를 갱신하는 개그우먼 신봉선 씨. 과거 한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출연자 중 10년간 얼굴이 가장 변한 멤버는 바로 나라며 셀프 폭로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점점 예뻐지는 덕분에 나올 때마다 성형 의혹을 받는 신봉선 씨는 얼굴에서는 코와 치아 교정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치아 교정으로 가지런하고 고운 이를 갖게 됐다는 봉선 씨.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는 아름다운 건치 미소 많이 보여주세요. 코요태 멤버이면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백가 씨. 과거 뇌종양으로 투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팬들이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뇌종양 완치 후 이제는 캠핑을 다니는 건강한 몸이 됐답니다. 그런 백가 씨가 한동안 교정기를 끼고 방송하는 모습을 보여 주위를 궁금하게 했죠. 백가 씨에 따르면 원래 치아가 고르게 나 있었는데 뇌종양 수술 이후 왼쪽 치아가 틀어져 교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건강도 찾고 고른 치아도 찾으며 다양한 활동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백가 씨. 이제 노래도 좀 들려주세요. 치아 교정이 단순하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부종교합과 치아 교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 교정과 전문의 이양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선생님, 저희가 부종교합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부종교합, 말 그대로 이제 교합이 이게 틀어져 있다 이런 말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치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아들이 벌어지거나 네. 겹쳐 있거나 네. 개수가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합이 될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치아는 고르다고 하지만 예. 위아래가 맞물림이 좀 달라서 예. 뭐 앞니가 뜨고 어금니만 닿는다든지 네네. 이런 경우 예. 씻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 예. 이런 경우도 부정교합이고요. 어. 또는 다 정상인데 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주걱턱, 아. 그러니까 아래턱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 예. 아니면 묵턱 예. 들어가 있는 경우 예. 비대칭이 있어서 위아래가 중심이 안 맞고 틀어져 있는 경우 예. 이런 걸 다 총칭해서 저희가 부정교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네요. 네. 부종교합 자체가. 자, 이제 올바른 치아 모양을 알고 나면 내 자신이 부종교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바르게 난 치아는 어떤 모양인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치아를 보게 되면 네. 치아 개수가 네. 정상이어야 되고요. 네. 벌어진 치아 없이 네. 다 치아가 균일하게 다 접촉점이 다 좋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저희 교정 의사들이 교정을 할 28개. 때는 28개 치아를 정상교합을 만들어주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 위에 14개, 밑에 14개. 맞습니다. 아. 또 하나가 위아래가 균일하게 닿아야 되고 예.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는 예, 게 예. 하나가 윗니 아랫니가 있으면 위아래가 딱 맞아야 되느냐?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아래 치아가 딱 맞으면 이게 부종교합이고요. 예. 정상교합은 이 모양에서 보듯이 위가 약간 나와야 되는 건가요? 위가 살짝 나오고 아래가 살짝 들어가고 위가 아래를 아래쪽 치아의 한 3분의 1에서 한 반 정도 덮어주는 게 정상교합입니다. 밑에가 위보다 좀 튀어나와도 부종교합인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반대교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부종교합이면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습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도 부종교합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종교합이 발생하는 원인이 도대체 뭘까요? 부종교합의 원인은 네. 유전적인 게 있고 일단 유전적인 게 있고 근데 그게 가장 커요. 네, 예. 가장 많고요. 이게 제일 많아요. 네, 그리고 환경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우리가 코로 숨을 쉬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뭐 코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구호흡,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네네. 입을 항상 벌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입을 벌리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뭐 얼굴이 그 치열궁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그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이유로 혀로 치아를 미는 습관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습관적으로 예. 밀면 이제 앞니가 벌어지죠. 튀어나온다든지 뭐 이런 습관. 또 하나는 이제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악골의 변형이 있으면 당연히 뭐 부종교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백가 씨의 경우는 뇌종양 수술 이후에 치아가 틀어졌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도 이 얘기 듣고 네.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뇌종양 자체가 어떤 그 부종기압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진 않은데 윗턱과 아래턱 턱뼈 안에서 무슨 낭종이라든지 종양이 예. 있으면 그게 예. 이제 커지거나 그러면서 치아를 밀 수가 있어요. 그럼 치아 위치가 바뀌면서 부종기압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악골 자체가 변형이 되면서 위아래 겹이 안 맞거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어요. 이제 드물고 그러니까 이게 백가 씨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저도 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네. 예. 아무래도 그 뇌종양 수술 받게 되면 이제 거기 집중하다 보면은 네. 뭐 구강 위생 관리도 좀 소홀하고 그러다 네. 보면 이제 2차적으로 그러네. 네, 그쪽이 좀 무너지는 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럼요. 예, 예. 네. 가수에서 연기자로 변신한 배우 남규리 씨. 세월을 거스르는 동안 미모의 끝판왕으로 불리며 여전히 20대 같은 미모를 간직하고 있는 남규리 씨는 참 쿨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 오락실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철권, 이 철권의 고수로도 알려졌고요. 액션 연기가 꿈이라는 남규리 씨는 복싱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요. 성격도 그래서 그런지 시원시원합니다. 과거 성형 의혹에 대해 치아 교정과 함께 성형 수술했다고 고백해 소속사로부터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답니다. 솔직하고 당당한 배우 남규리 씨, 브라운관에서도 멋진 연기 기대할게요.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자, 90년대 감성 발라드로 시작. 이제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가수로 음악 활동은 물론이고 예능 프로그램 MC까지 맡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팬들과 소통하고 있는 윤종신 씨. 그는 자신의 SNS에 치아 교정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사진 현재 윤종신 씨 아니고요. 감성 충만하고 풋풋했던 28살의 윤종신 씨 모습입니다. 이야, 치아 교정이 정말 중요하군요. 치아 교정 후 음악도 예능도 꽉 물고 놓지 않고 있는 윤종신 씨. 10년 넘게 매달 음원을 발표하며 왕성한 음악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윤종신 씨. 다음 달 음원도 기대할게요. 자, 치아만 교정했을 뿐인데 인상이 정말 상당히 달라 보이네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얼굴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여기 정수리부터 이제 미간까지 예. 상안모, 예. 미간에서 여기 코끝까지 중안모, 중안모. 코에서 턱까지 이제 하안모 예.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머리 이 두상은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이제 뭐 헤어스타일로밖에 못 바꾸잖아요, 사실.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예. 많이 받는 예. 거고 아까 신봉선 씨도 자기 예. 한 게 코랑 여기 코랑 교정을 한 게 없다 한 이유가 치아교정. 예. 눈, 코는 중안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해주고 예. 여기 사실 이제 코 밑으로 하안모에서는 그걸 이제 하관이라고 그러는 그쵸. 거죠. 예. 치아 교정에서 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윗턱과 아래턱은 정상인데 네. 치아가 돌출되면서 네. 나온 경우는 예. 이걸 안으로 싹 넣어주게 되면은 네. 볼륨이 좀 바뀌어요. 어. 치아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네. 입술이라든지 주위 근육이 다 긴장을 하게 돼요. 네네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입안에다가 뭐 물고 있으면 네. 이렇게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싹 들어가게 되면 네. 근육들이 편안해지고 자기들 찾으면서 인상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자, 이게 치아 교정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어떤 그 끈기 네. 이런 게 필요한 이 과정인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진짜 뭐 2년, 3년씩 하는 경우 봤거든요. 아, 있죠. 그런 경우가. 네.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기간 한 1년 반, 한 2년 정도 잡고서 보면 되고요. 대단하더라고요. 하는 이제 거. 환자분들 오시면 네. 맨 처음 하는 것이 이제 그 자료를 채택하는 걸 먼저 해요. 예. 엑스레이 찍고 어떤 규격화된 얼굴 사진, 치아 사진 이런 걸 찍고 위아래 본을 떠서 치아 모형 같은 것도 만들고요. 모든 자료를 다 모은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하죠. 치아 사이즈 하나하나 다 재고 네. 아까 말했지만 이제 치아가 있으면은 치아의 각도라든지 이런 거 다 측정을 한 다음에 환자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이 어떤 걸 원하시는가. 그래서 치료 계획을 잡게 되고 치료 계획을 잡아서 이제 뭐 이를 뺄지 안 뺄지 뭐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골격에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할지 다 정해서 환자분이 이제 컨펌을 오케이 하시면 그다음부터 이제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치아에다가 이제 우리가 브라켓이라고 하는 장치를 붙이죠. 안에다가 들어가잖아요. 장치를 붙이고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네, 하시는 고치고 이제 적절한 치아 이동이 되게 그렇구나. 의사가 선택을 해서 그 철사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철사를 바꾸고 뭐 고무를 바꾸고 하면서 우리가 고정교합에서 정상교합으로 차근차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진짜 한 1년 반, 2년 동안에 거의 뭐 0.1mm씩 옮기는 과정 아니에요? 옮기는 그죠? 거예요. 한꺼번에 확 못 옮기니까. 네. 예. 자, 치아는 이제 교정을 한다고 해서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교정할 때 혹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양치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잇몸이 붓거나 어떤 치은염 같은 어떤 잇몸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네네. 아니면 그거 자체가 그 충치를 좀 더 쉽게 생기게 할 수 있고 교정 장치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장치가 떨어지거나 그럴 그럴 수 수 있어요. 그게 있겠네. 단단하게 안 붙여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원래 재질이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먹는 거 질기거나 뭐 딱딱한 건 피해야 되고 뭐 끈적끈적한 거, 뭐 캐러멜 이런 거 이제 처음에 단단하잖아요. 씹다가 떨어지고. 최악이네, 최악. 예.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씹다가 아우. 떨어지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보니까 또 치아 교정하는 걸 보면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많이 하는데 이게 치아 교정하는 적기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적기 이거 답변 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 이제 사람 환자분들마다 이제 다 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예. 일반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6의 배수, 6세, 12세, 18세. 6세는 이제 유치가 어느 정도 이제 유치해서 네네네. 연구치로 넘어가는 이완기의 네. 그 첫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거든요. 그때 가서 치과 가서 검진을 받으면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나이 또래 보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 치열의 발육과 턱의 발육. 그러니까 윗턱과 아래턱이 정상적으로 정상 범주 내에 발육이 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 치열의 발육. 우리 엑스레이 찍으면 겉으로는 다 젖는 유치지만 안으로 연구치가 어느 정도 보여요. 그러면 연구치 개수가 다 있는가? 얘네가 맹출 방향이 나오고 있는 방향이 정상인가? 맞는가 보고서 이때 좋은 게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그때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턱 교정. 네네. 그래서 뭐 주걱턱이면 턱을 좀 들어가고 위턱이 나오게 한다든지 턱 교정을 좀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성장을 이용해가지고 턱 교정을 좀 해줄 수 있고 6, 12, 18. 네. 거기 가지고 24는 아닙니까? 아, 또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 다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6세 때 검진하시면 그때는 그 시기에 맞게 큰 예. 그림을 할 수 있고 12세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연고치로 많이 다 바뀌어요. 아. 근데 연고치가 나와서 치아들을 하나하나 개별주로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교를 만들어줘야 가장 좋은 시기고요. 그때 하면은 똑같은 치아 이동이 되는데 훨씬 이가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부작용이 적어요. 18세라고 말씀드린 경우는 아까 이제 중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그때. 네, 이제 18세는 이제 다 성장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6살 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이제 그 아래턱이 확 자라거나 그래서 그때 치료를 못하는 친구들은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걱턱이라든지 이런 네. 경우는 성장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뭐 그때 이제 18세 해야 되고 또 이제 사회 심리학적으로 보자면은 그때 이제 사회 초년생 되는 입장에서 요즘은 또 워낙 외모에 그렇죠. 많잖아요. 그리고 이미지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진도 많이 찍고 예.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이유로 해주면 좋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백발치처럼 뭐 질환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문제가 된다, 부정기 생겼다 그러면 해주면 되고 예. 또 사실 전 연령대 다 연령에 가능하다. 예, 다 가능하네. 가능하고 다 적게 있는데 네. 굳이 보자면 네. 6세 때 한번 봐주고 10세 때 12세, 봐주고 그리고 18세. 18세 그때가 가장 중요한 네, 시기다. 중요한 시기다. 볼 수 있겠네. 예.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는 경영권을 고소하기 위해 위험한 비밀을 간직한 그룹 회장으로 스카이캐슬에서는 입시생을 둔 새 아이의 엄마로 나오면서 기존의 갸녀린 틀을 깨고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를 놀라게 한 배우 윤세아 씨. 사실 알고 보면 참 털털한 성격이라는 윤세아 씨는 대학생일 때 치아 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사랑에게 차마 치아 교정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서 스스로 교정기를 절단하는 대형 사고를 쳤다는데요. 윤세아 씨, 지금 치아는 괜찮은 거죠? 드라마에서 예쁘게 웃는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자, 치아 교정기를 스스로 제거해도 괜찮은 겁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야, 용감하시네, 이분. 제가 99년도부터 이제 교정 환자를 봤으니까 99년도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그때 이제 또 봤으니까 한 20년 이상 했는데 딱 한 케이스 봤어요. 자기가 환자분이 스스로 교정기를 자기가? 뗀 거를. 교정기 떼는 거는 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경험이 없으면 맨 처음 하는 분들은 굉장히 아파요. 장치를 떼면 네. 접착제가 남아 있어요. 아. 깨끗하게 제거 안 돼. 원래 그렇게 남아요. 접착제는 이제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해요.
아유, 제가 딱 한 명 만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뗐냐? 이거 우리가 떼기도 힘든데. 독한 분이네. 집에서 물어봤더니 손톱깎이로 뗐다는 거를 손톱깎이로 뗐는데 점착제는 다 남아 있었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기구로 다 제거를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치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치아 큰일 나죠. 뭐 정말 뭐 너무 세게 네. 힘을 주는 경우는 치아 자체가 이제 거기서 부러질 우리가 수도 있겠네요. 뭐 부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위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러니까. 탈구된다고 그러거든요. 치아가 약간 위치가 네. 변형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전문가한테. 이런 경우 봤어요. 오랫동안 교정을 했는데 재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치아가 좀 어떻게 틀어져가지고 네. 이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재교정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생리적인 게 좀 있고요. 두 번째 환경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환경적인 거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부정겹을 만드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네네네. 있잖아요. 뭐 아까 보면 혀로 뭐 민다든지 아니면 뭐 그 습관을 못 버렸었구나. 그 습관이 남아 있으면 그게 다시 재발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그 부정겹을 야기하는 습관. 원인,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약간 재발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생리적인 건데 치아는 가만히 있는데 치아의 주위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잇몸뼈는 변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근육량 빠지고 골 밀도 떨어지는 것처럼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는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말하고 하면서 치아에 닿는 어떤 압력들이 치아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을 해요. 그럼 재교정을 하는 겁니까? 그때는 재교정을 하는 거죠. 그래, 리터치하는 개념으로 물론 그게 교정한 처음으로 돌아가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 정도 움직였다 그러면은 한 뭐 1, 2, 2, 3 정도 움직이면 그걸 조금 더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그 양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 이제 교정을 한 후에 뭐 주의할 게 많이 있겠지만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관리죠. 관리겠죠. 네, 예. 모든 다 관리. 예. 모든 뭐 병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관리가 중요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가서 다니면서 그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교정 치료는 유지장치라고 해서 그 치아 안쪽에 얇은 철사를 붙여넣기도 하고 꼈다 뺐던 장치 사용해서 그 상태가 유지가 되게 유지장치를 만들어줘요. 그거를 얼마큼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치과. 정말 아파서 참을 수 없어야 가는 곳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치과를 안 가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치과를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